하면서 이렇게 입 벌려고 하면서 밥을 떠먹여준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하셔야 그거를 이해하는 판사님 입장에서는 넙죽 받아 드시는 거죠. 이거였구나, 이 맛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보험소송TV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패소하신 소송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검토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보다가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를 좀 미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증거 제출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특정한 주장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데 그 서류를 주장 뒤에 바로 알 수 있도록 붙여서 제출하지를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고는 피고한테 얼마를 대여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대여했습니다 라는 말 뒤에 당연히 증거 서류로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붙이는 게 당연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소송에서도 피고 때문에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한테 얼마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자체는 적어도 그 문단 뒤에 증거 서류로 붙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액은 1억이다 라고 하는데 그 손해액 1억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송 끝날 때까지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만약에 그 손해액이 감정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해당 감정서에서 그 손해액을 특정하고 있는 부분을 적어도 붙여넣기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소송 서류라는 것은 상당히 이성적인 면도 필요하고 또 감성적인 면도 필요한데 단순히 감성적인 내용만 계속 적어서는 그 사람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지양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고요. 세 번째 또 느꼈던 것은 사실관계가 길고 장황하다면 한 번쯤은 표로 정리해서 어떻게 사실관계가 진행되었는지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아주 눈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시간과 그때 이루어진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판사님이 알아서 이 서류 보고 정리해서 답변 주세요 라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서류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건들이 법원에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판사님이 그걸 다 알아서 챙겨봐 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밥을 떠먹여 준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입 벌려고 하면서 밥을 떠먹여 준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하셔야 그거를 이해하는 판사님 입장에서는 넙죽 받아 드시는 거죠. 이거였구나, 이 맛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반찬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작정 디립다 다 집어넣고 나서 알아서 이거 소화해가지고 결론 갖고 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검토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짤막하게나마 공유를 드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만약에 1심 소송을 진행 중인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오고 가는 서류 한 번씩은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는 서류를 기본적으로 의뢰인한테 검토를 맡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최대한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마음대로 서류를 내게 되면 앞뒤 전후 사정도 맞지 않고 관련된 증거도 정확하게 제출할 수가 없어서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핵심은 마치 이제 밥을 떠먹여 드리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게 된 것 같은데 그 말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그거 잘 알고 있어도 법원에 계신 판사님이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전후 사정과 시간 순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법은 잘 알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관계가 이러니까 내가 배운 법 지식으로 이런 판결을 선고해야겠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거나 혹은 정보를 제대로 정리해서 주지 않으면 아무리 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